무안 오룡지구에 새로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대량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를 목전에 두고 불거진 하자 문제에 지자체와 시공사가 안전진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선 공약과 지역별 수건사업 등 각종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고흥 물김 위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들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목포에서는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최근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자체와 시공사가 안전진단 검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안 오룡지구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일대입니다. 입주가 예정된 주민들과 시공사 관계자,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진단에 나선 겁니다. 시공사 측은 안전진단과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하자 처리 계획도 별도로 세우겠다는 입장. 지금 하자 처리 계획은 그럼 별도로 하고 다른 부분들도 좀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청은 안전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주민들이 제기했던 하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 판정을 인정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하자 판정 심사 건수는 40건이 넘지만 실제 인정된 것은 6,400여 건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납득할 만한 보수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사용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게 중대 하자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입주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지난달 사전 점검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각 세대별로 제기한 하자 건수는 150건 안팎. 바닥 수평이 맞지 않거나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고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는 등 곳곳에서 주요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무안군청은 하자 보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논의한 뒤 준공 승인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봐봐야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해보렵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중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된 뒤에야 하자를 찾아내는 구조. 신축 아파트 분쟁이 곳곳에서 잇따르는 만큼 중간 점검이 의무화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지역 당선인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2대 총선 전남 지역 당선인들은 8일 전남도청을 찾아 내년도 예산 정책과 맞닿은 국고 지원 사업 33건, 총선 공약과 각 지역별 수건 사업, 당면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과 수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22대 국회 개원 전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목포시는 올해로 52회째를 맞는 어버이날을 맞아 주민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와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는 효행을 실천한 효행자 9명과 장한 어버이 21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고흥 지역 물김 위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늘어난 해외 수출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검은 반도체로도 불리며 수출 효자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국 김밥용 물김 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고흥. 최근 2020년산 물김 생산을 마친 결과 12만 톤이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모두 2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지난해 위판액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기준 물김 1kg 평균 위판 가격은 2,360원으로 1년 전보다 141%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작황 부진과 백화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어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올해 입한액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어민들의 경영 부담이 해소가 됐고, 만약에 내년에도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완전 해소로 이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물김 위판액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안정적인 바다 환경과 늘어난 수출 물량이 꼽히고 있습니다. 적정 수온이 유지되면서 바닷속 영양소가 풍부해져 김 질병 피해가 적었고, 미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 한국식 김밥이 인기를 끌며 김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겁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1억 3천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9% 늘었습니다. 고흥군은 김 산업 육성을 목표로 마른 김 품질 검사와 자체 등급제를 실시해 고품질 시장 진출을 이끌겠다는 방침. 이와 함께 김 양식어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김 종자 공급을 지원하고 인증부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양지 품질 향상을 위해 한 3,600헥타를 내만에 있는 김양식지를 외로 재배치하여 약 1,800헥타를 확대해 줄 계획이며, 지금 현재까지 친환경 부표 등 4종에 한 57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으로 수출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는 김. 올해 고흥을 비롯한 전남 지역 전체 위판고가 8천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앞으로 1조 원대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목포시가 5월 9일과 10일 사이 바닷물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침수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펌프장과 배수관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해안 저지대의 경우 차량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주정차는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조기인 9일과 10일은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라남도가 18회 전국 장애인 학생체육대회와 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목포 실내체육관과 실내 수영장을 찾아 앞서 공조시설 미흡으로 곰팡이가 발생했던 실내 수영장의 공조시설을 확인하고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한편 18회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53회 전국 소년체전은 25일부터 28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전남의 5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여수경찰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세금을 공제받은 여수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자신들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여수시 공무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정하게 발행된 현금 영수증은 630건으로 모두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완도의 한 자택에서 보거를 먹은 60대 남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62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섬에 위치한 자택에서 보거 요리를 먹은 뒤 어지럼증과 마비 증상이 나타나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보거의 경우 아가미와 내장, 알에 독을 품고 있는 만큼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손질한 보거만 먹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인 목포 서산동 보리마당 일대에 경로당이 완성됐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7일 서산 경로당 준공식을 갖고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모두 2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12개의 마중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진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수 확충 노력도와 세정 업무 개선 노력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정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증대 등 3개 분야와 22개 항목을 지표로 세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신안군 앞에도 송공항 일대에서 5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섬낙지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섬낙지축제는 연포탕과 호롱, 갈낙탕 등 낙지를 이용한 음식 맛보기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안군 수협 송공 위판장의 낙지 위판 규모는 지난 2021년 67억 원, 2022년 85억 원, 지난해 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안군이 올해 햇빛 아동수당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려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은 아동 1명당 햇빛 수당을 반기별로 40만 원, 해마다 8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금을 비롯한 올해 상반기 햇빛 아동수당 지급액 규모는 11억 5,500만 원, 연간 23억 1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남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일대에 바닥분수가 조성됐습니다. 고천암 생태공원 바닥분수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2시, 오후 3시에서 4시 등 모두 3번에 걸쳐 한 주에 3일만 운영됩니다. 고천암 생태공원은 어린이 놀이터와 피크닉장, 용꽃 습지와 갈대 탐방로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6일 동안 열린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에서 축제 기간 동안 모두 3만 7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군은 이번 축제에서 전통 노젓기 대회와 해조류 치유김밥 만들기, 전통 바다낚시 등 모두 30종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완도군은 특히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해양치유 홍보를 통해 지난 5일 모두 432명이 해양치유센터를 다녀갔고 센터 개관 이후 하루 방문객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다녀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지역 정치인들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지난 7일 전남도의 의대 공모 추진 관련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 완결성을 최우선에 두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 발표한 입장문 가운데 별도의 협의 없이 공모 방식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협의 이후 대학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모평가 항목과 기준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공모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역 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과거 용역 자료가 지역별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이용될 것에 우려해 최종 결과 보고서 전체가 아닌 요약서를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남도가 공모를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순천시 의원 25명 전원이 순천대 의대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강영구 순천의대 유치특위위원장은 삭발식을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대 유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